반갑습니다. 10분 논술 시작합시다. 최성호 선생님입니다. 지금 우리 분석하기 할 차례예요. 굉장히 많이 유형 나갔습니다. 분석하기는 유형 중에 하나의 유형을 형성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뭐 하고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그래, 유형학습. 그래서 유형이 5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였죠? 요약, 비교, 분석, 견해제시, 수리형. 지난 시간까지 우리 비교형까지 나왔고요. 오늘 분석형 할 차례다! 겁니다. 분석형은요, 학생들마다 편차가 좀 큰 것 같아요. 어떤 학생들은 이제 그 분석형, 대표적인 분석형 유형이 도표 분석인데, 도표 분석이 나오면 일단 쉬운 거야. 제시문보다 도표가 더 쉽다. 이런 학생들이 있고, 반면에 그 도표만 나오면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는 지금 두 번째 학생, 도표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고 쉽게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볼 거는 도표 분석이다 하는 거죠. 사실 분석형이 꼭 도표만을 분석하는 거를 묻진 않아요. 제시문 분석, 그림 분석, 그래프 분석 다 합해서 이제 분석형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도표를 분석하는 거니까 도표 분석 중심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도표 분석에는 그 요령이 있어요. 모든 게 요령이 있을 텐데 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짠! 여기 나왔네요. 그죠? 요게 요령이야. 도표 분석. 도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다음 순서처럼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제목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제목. 그죠? 두 번째, X축 확인, Y축 확인, 최대값, 최소값 확인, 경향성 확인. 요 5가지 단계가 도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정석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요령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한번 실제로 해볼까요? 이거 왜 움직여?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말고. 다시 보면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도표는 아니고 그래프라고 합시다. 그래프. 그래프인데, 그래프가 뭐 이렇게 막 요동치고 있어요. 막 요동치고 있는 그래프다. 라고 하죠. 그러면 가장 먼저 뭘부터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를 뭘 그렇게 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목을 확인하지 않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도표에서 주요한 요소들이 뭔지를 제목에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제목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목을 보는 거죠. 제목을 봤더니 아무거나 해볼까요? 아무거나 하면 아이스크림 소비 증가에 따른 범죄율 증가. 최성호 무슨 말이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실제로 이게 그 유의미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어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목을 보니까 아이스크림이랑 범죄율의 관계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X축 봐야 됩니다. 제목 봤으니까, 이제 X축 보는 거예요. 왜 X축을 먼저 보냐면요. X축이 항상 원인이야. 알겠죠?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도표 문제가 어려운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X축이랑 Y축의 의미를 잘 몰라. X축과 Y축은 항상 원인과 결과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X의 변화량에 따라서 Y가 변하는 거지 그 반대는 아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Y의 변화량에 따라서 X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 어떤 데는 거꾸로 그게 거꾸로 만들 수 있지도 않나요? 얘기할 수도 있는데, 특수한 경우에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건 암묵적인 동의예요. 도표를 만들든, 그래프를 만들든, 모든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X를 원인해 두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인부터 확인하고, 그에 따른 결과값을 확인하면 됩니다. Y축을 확인한 거죠. 그리고 뭘 봐야 되느냐? 최대값과 최소값을 봐야 돼요. 최대값 어떤 거야? 이거 최대값이네, 그죠? 최소값이네, 그죠? 학생들이 도표나 아니면 그래프에서 수치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도대체 뭘 봐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랬을 때 중간값들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봐야 되느냐? 경향성을 확인하면 됩니다. 경향성. 어떠한 경향으로 바뀌고 있는가? 이거는 오른쪽으로 점점 상승하고 있는 거구나. 우상향, 그죠? 우상향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구나. 인과관계를 갖고 있구나.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좌하향은 아닌가요? 좌하향?
좌향은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도표나 그래프를 만들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수치가 증가하도록 고려하면서 만들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복습해보죠. 도표 분석 어려워할 거 없다는 거죠. 도표 분석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제목 확인, 그 다음에 X축이 원인이다, 원인, 그리고 Y축이 결과다, Y축이 결과, 그죠?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확인한 다음에 경향성 확인하면 도표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 파악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실제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진짜로 그렇게 풀 수 있는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짠! 여기 나왔네요. 그죠? 이건 이제 건국대학교 문제였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2010년도 모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수정을 했어요. 좀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켰습니다. 일단 논술 문제를 보면 이게 논술 문제예요. 도표 1에 제시된 변수들의 관계를 분석하시오. 분석형이네요. 그죠? 변수들의 관계요. 변수들이죠. 이 변수들. 그죠? 관계를 분석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도표 분석을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가장 첫 번째 뭐 해야 돼? 가장 첫 번째, 그렇죠. 제목 확인. 원래 제목이 없어요. 뭐 제목 없으면 할 수 없고 실제로는 제목이 뭐였냐면은 평균 수명과 소득과의 관계, 이게 제목이었는데 일단 제목을 일단 확인하는 거죠. 제목을 확인하는 거죠. 확인했다. 이거 집어. 제목 확인했고 그 다음에 뭐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X축 봐야죠. X축이 원인이야. 원인. 그렇죠? 다시 말해서 소득의 증가분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소득이 점차 증가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뭐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Y축 봐야 돼. Y축이 결과야. 무슨 말이냐면은 원인에 따른 결과죠. 소득 1000달러일 때, 소득이 1000달러일 때 평균 수명은 이 정도 분포가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소득이 10,000달러일 때 평균 수명은 이 정도 된다는 거죠. 이 정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거꾸로는 안 되나요? 거꾸로 안 돼. 거꾸로 안 된다고. 다시 볼게요. 거꾸로가 무슨 말이냐? 이거 안 된다는 거죠. 평균 수명이 70살 정도 될 때 1인당 소득은 이 정도가 된다. 말도 안 되지. 그죠? 근데 학생들 중에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있습니다. 선생님,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노동하는 시간도 길어질 테니까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죠? 노동 가능 인구가 있죠. 실제로 노동 가능한 인구는 사실 이 정도 아닙니까? 이 정도가 노동 가능 인구예요. 그죠? 이 이후에는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노동해봤자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죠? 내 소득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제목 봤죠? 괜히 지웠네. 제목 봤죠? 그 다음에 X축 원인, Y축 결과다는 거죠.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뭐 보라고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봐야 된다는 거죠. 딱 글씨 장난 아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보면 이게 최대값이에요. 최대값. 그죠? 최소값. 그리고 마지막 뭐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경향성 봐야 돼. 경향성. 그죠? 경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증가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우상향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1인당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수명도 증가하게 된다. 이게 이 도표가 우리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정리해봅시다. 무슨 말이라고요? 1인당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수명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네, 아이고 갑자기 꺼졌는데 우리 결론이 뭐라고요? 결론 이거군요.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모두 함께 증가하는 거야? 그렇군요. 수명도 함께 증가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도표 문제는 방금 우리가 알아봤었던 5가지의 요령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죠. 제목 확인, X축 확인, Y축 확인,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경향성을 확인하는 순서로 보면 어려운 도표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 견해 제시에 대해서 나갈게요. 수고했습니다.